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소액으로 농지 투자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소액으로 농지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건데,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우선 소액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. 소액이라고 하면 당장 어디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, 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, 이 돈으로 인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어딘가에 굴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, 사람에 따라 그 돈이 많다 적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. 누군가에게는 1억이 소액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또 누군가에게는 1억이 아니라 2억이나 3억 정도가 소액이 될 수가 있는 거고, 또 누군가에게는 50만 원 정도가 소액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문제는 그런 돈으로도 농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러면 소액으로 농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,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땅을 판다라는 거죠. 그렇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. 그 땅으로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, 그 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, 그 땅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, 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겠죠.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땅을 낙찰을 받는다라고 세팅을 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실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2015 타경 8273 2번 물건입니다. 금액을 보게 되면 32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. 실질적으로 감정 금액은 128만 원 정도였죠. 그런데도 이 금액이 32만 원의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, 아무도 이 농지에 대한 활용법이나 쓰임새에 주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. 전에도 물론 낙찰을 받아가지고 쓰임새가 없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미납한 물건이에요.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, 낙찰 금액도 32만 원, 입찰자 수도 한 명뿐이었어요. 그럼에도 이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 땅을 낙찰 받았을까요?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 땅을 낙찰 받았기 때문에 안 되면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뭐 땅이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32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, 여유 있게 이 땅의 소유권을 득할 수 있었던 거죠. 이 땅을 낙찰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땅을 사용할 사람이나 아니면 이 땅이 필요한 사람에게 되파는 거죠.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, 땅을 사는 것은 솔직히 돈만 주면 누구나 사요. 문제는 내가 산 가격보다도 더 높게 파는 것이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예술이라면 예술이죠. 이 땅을 낙찰 받고, 보통 시골 땅 같은 경우는 편말보다 더 좋은 게 없죠. 이 땅을 임차하거나 아니면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연락 주십시오 라고 편말을 붙였더니 1-7번과 1-22번 그리고 1-25번 이렇게 3명의 땅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. 자, 그러면 내가 32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한 35만 원쯤에 파는 것이 맞나요? 아니면 내 이득을 취해야 하나요? 미리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 건데,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런 부분이 아니죠.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. 저 땅이 내 땅이다, 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, 이런 부분에서는 32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. 감정 금액이 128만 원이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감정 금액을 우선으로 칩니다. 본인이 낙찰을 낮게 받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땅을 120만 원 정도에 최종적으로 팔았죠. 물론 낙찰 받고 그 기간까지는 기껏 해봤자
한 달 남짓이었어요. 그러면 단순히 30만 원에 사서 12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수익률로 계산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. 32만 원에 한 달 이내로 해서 120만 원. 꽤 쏠쏠했던 것이죠. 이런 것이 농지 투자의 정석이고 기본이죠. 단순히 저 땅은 작으니까 누가 살 사람이 없어. 저 땅은 활용도가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어.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활용도가 떠오르지도 않고 정말 세상에는 못생긴 땅, 활용도가 없는 땅, 그런 땅들로 넘쳐나는 거죠. 스카이뷰로 봐도 이 땅은 사실상 값어치가 없어요. 주변이 기본적으로 농촌이기도 하지만 땅 자체만으로도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낀 토지를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열이면 한둘에 불과할 뿐이에요. 문제는 땅 모양이나 땅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과연 이 땅을 필요로 할 것이고 누가 이런 땅을 돈을 주고 사면서까지 과연 쓰려고 하느냐,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죠. 비록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설정을 하는 것은 투자자 몫이거든요. 그게 금액이 소액이 됐던 아주 큰 금액이 됐든 간에 계획을 세우고 활용도를 먼저 계산을 하시면 이런 일은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. 이 땅 사진의 전경인데요. 이 땅의 사진을 찍었을 때 저쪽에 있는 파란 잠바를 입으신 분이 최종적으로 이 땅을 구입하셨어요. 아마 이분은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왜 이분이 경매에 나오기 전에 이 땅을 사지 않았냐? 대부분 사람들은 경매에 관심을 갖지도 않겠지만 설령 경매에 들어간 땅을 쉽게 보죠. 저런 땅을 누가 사겠어? 내가 아니면 뭐 살 사람도 없겠지.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. 그런데 내가 아니면 살 사람도 없겠지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는 소유 욕구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. 단순히 30만 원, 100만 원 이게 아니라 아마 시간을 더 놔두고 했다라고 하면 150만 원에도 이분은 아마 사셨을 거예요. 이런 부분까지 조금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이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소액 토지를 사서 그 땅을 넓히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 물건은요,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에 있는 물건입니다. 이 토지는 감정평가 금액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. 땅 면적은 21제곱미터니까 7평? 뭐 이쯤 되는 것 같아요. 7평이 좀 못 될 수도 있겠네요.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떨어지는 거죠. 최저가가 54만 6천 원인데 낙찰가는 6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.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생긴 땅일까요? 예, 이 땅은 사실상 남의 집 앞마당이네요. 남의 집 앞마당에 있는 6평, 7평을 낙찰받아서 도대체 뭔 활용도가 있겠냐라고 그렇게 따지시면 소액 투자에 대한 안목이 조금 없으신 거예요. 그 부분은 이 땅을 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. 이 땅을 사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집 주인이죠.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왜 안 샀을까요?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같이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이 땅은 나 아니면 사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유찰을 시켰던 거죠. 기껏 해봤자 6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땅은 최종적으로 이 집주인이 400만 원에 되사게 됩니다. 물론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거 낙찰 받았으니까 사세요 라고 말하면 이분이 절대 안 사죠. 그러면 이분이 사게끔 하는 때를 써야 되는데 그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일로 가능하게끔 하면 됩니다. 네,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이 땅은 바로 집 앞이에요. 더더욱이나 차를 만약에 몰고 이 집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땅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. 따라서 살 사람은 집주인이란 이야기가 되죠. 그러면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살 수가 있을까요?
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사진을 봐도 진입로 일부이기 때문에 옆쪽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, 앞쪽에 있는 주인이 사야 된다,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이 땅을 팔 수가 있을까요? 저는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. 사진을 조금 확대했는데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, 여기에 쌓아둔 것이 비료예요. 냄새가 좀 많이 나죠. 이 비료를 이렇게 착실하게 쌓지는 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착실하게 쌓았고, 또 팻말도 적어두었어요. 팻말의 내용은 땅 주인이 이 땅을 사용할 예정이니 이 비료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, 뭐 이런 식으로 푯말을 써놨죠. 물론 이 집 주인이 당장 연락이 오겠죠. 치워라 어쩌라. 그런데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집 주인도 굉장히 깝깝한 일이죠.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고 매도 완료까지 기간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. 4월 16일 날 낙찰을 받고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2일 날 비료를 쌓아서 땅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렸다는 거죠. 한 3일 만에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이 왔죠. 물론 여기에서 있었던 지난한 매도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협상 과정은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늘상 있는 일 중에 하나고 반드시 거쳐야 될 만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, 또 협상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6월 14일 날 매도를 완료했는데 4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2달이 채 안 걸린 부분에서 6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고 400만 원 정도의 매도를 완료했으니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더라도 퍼센테이지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죠.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액 투자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고요. 또 내가 잘 아는 물건은 땅의 크기가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는 항상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아주 좋습니다.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려고 하고, 저렴한 값에 사서 가치 상승을 얼마만큼 이루려고 노력하느냐,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, 그 중에 하나인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땅을 판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. 다음에도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, 또 어떤 식으로 해야 그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인지,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겠는데, 이런 부분은 경험이 7, 80%를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.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구입하게끔 돼 있으니까 농지 투자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건물은 감가가 돼서 없어질 수 있지만 땅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.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. 성실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